최근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CCTV 설치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방안은 지난 10년간 4차례나 추진되긴 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건데요. 먼저 학부모 입장에서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더라도 일일이 다 감시할 수도 없고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모든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데 사회적으로 합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강제적인 감시를 통해서 사건을 적발해내는 데만 급급해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정치권에서도 CCTV 설치가 능사는 아니라면서 대안을 내놨습니다. 인구 한 3, 4만 되는 도시에 아주 보잘것없는 유치원에 웹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제가 3년 전에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CCTV를 지금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이 웹카메라는 뭐 CCTV가 이른바 감시 개념이라면 웹카메라는 이게 같이 이게 회의나 화상으로 이렇게 같이 쉐어한다는 공유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좀 틀려요. 그리고 이제 비용도 좀 싸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뭐 어디서든지 가능하죠. 심지어 요즘은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용도 아주 저렴하고 그래서 반드시 CCTV에만 우리가 이 비용이 나가는데 이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 조금 좀 다양하게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한번 좀 신중하게 접근해보자. 네, 보신 것처럼 이완구 원내대표는 CCTV에 대한 대안으로 개념이 조금 다른 웹캠 도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시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대안을 생각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CCTV 확대 설치가 가장 큰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와 철저한 자격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보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거의 9시간이 넘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59조 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조항에 의거해서 12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점심시간조차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사회가 정말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보육교사가 교육, 배식, 청소까지 혼자 수행하는 등 정말 과도한 업무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짜증이 자꾸 나는 거죠. 이런 학대의 위험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시간 근무로 피로가 누적돼서 아동 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보조교사를 확충하고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그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보육교사의 자질 검증과 처우 개선, CCTV 설치 확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할머니 보육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영주 앵커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주 앵커. 네, 이 할머니 보육이란 무엇입니까? 네, 손주 돌보미가 다시 부활하는 것일까요? 요즘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잇따라 전해지는 데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아이 맡기는 게 역시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부모들 또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할머니들을 오전 오후로 한 번씩 어린이집에 이렇게 출근을 하게 하셔서 감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관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두가 다 느껴봤겠지만 자라오면서 체험을 해봤겠지만 할머니는 또 아버지 어머니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 어떤 정말로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시게 되는데 그런 할머니들을 그렇게 배치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CCTV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그리고 서로에게 부담도 덜 주는 그런 것이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인터넷에 지금 돌고 있어서 한번 제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어린이집에 방문을 해서 참관의 형태로 어린이들을 돌보게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어린이집에 할머니가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형식보다는 맞벌이 부부들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아이의 양육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난 2013년에는 여성가족부가 이 손주 돌보미 정책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 대상은 12개월 이하 0세의 영아를 포함해서 2자녀 이상의 맞벌이 가정, 또 70세 이하 할머니, 외할머니, 정부의 교육을 40시간 정도 이수를 해야 했는데요. 하루 10시간 돌봄 기준으로 할 때 월 40만 원, 여기에 부모가 20만 원을 해서 모두 60만 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할머니들의 희생으로 보육 정책을 회피한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정책이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아이를 할머니들에게 맡기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데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긴 맞벌이 부부의 절반 이상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답을 했는데요. 평균 금액은 33만 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어디까지나 평균이고요. 맡기는 시간이나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할머니 양육을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요. 서울 서초구는 2011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들에게 월 24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월 24만 원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중복지 논란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아이를 봐주시는 부모님께 수당을 얼마 드려야 한다 이렇게 딱 잘라 정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철저한 자질 검증, CCTV 확대 설치를 비롯해서 할머니 육아까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소 잃고 위안간 고치기식의 급급한 대안을 찾기보다는 좀 더 꼼꼼하고 또 실용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